2025년 4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센서를 천문학에서 익숙한 외계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 겨냥했습니다. 지구에서 4.2광년 남짓 떨어진 이 행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공전하며 오랫동안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단순히 대기 변화나 화학 성분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작용했고 웹이 발견한 것은 이전의 어떤 가설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프록시마 배밤 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 망원경의 장비들은 특이하고 반복되는 빛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열 방출도, 오로라도, 소음도 아니었습니다. 감지되었고 이후 여러 독립팀에 의해 확인된 것은 구조화된 광 펄스와 함께 규칙적인 강역 그리고 집중된 지리적 분포,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빛나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우주에서 본 도시의 불빛과 비슷해. 초기 반응은 신중했다. 센서 고장인가? 망원경 내부 반사인가? 우주 간첩인가?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만큼 배제했다. 연속적인 관측, 보안 장비와의 데이터 상호 참조, 스펙트럼 모델링, 그리고 방출에 대한 통계 분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패턴은 변함이 없었다. 빛의 강도는 주기적으로 변했고 그 주기는 그 반구의 밤과 일치했다. 에너지 소비의 정점을 암시하는 밝기의 정점들이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행성의 도시 동맥처럼 더욱 집중된 영역과 이러한 영역들을 연결하는 선형 띠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구에서 40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공 조명을 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문학자들이 외계 기술의 흔적을 광도에 기반하여 탐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먼 행성의 인공적인 야간 조명을 미래의 적외선 망원경으로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적인 모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이론이 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비공개 과학 심포지엄에서 조용히 유출된 후 공식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웹의 한 부서 수석 천문학자인 리안 황 박사는 비밀 성명에서 포착된 빛 신호는 알려진 지질학적 또는 대기적 과정으로는 재현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빛을 내는 무언가, 패턴을 따르는 무언가, 새롭고 시급한 과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무언가. 우리는 처음으로 외계 문명의 기술적 흔적을 직접 관찰하고 있는 걸까? 긴장감은 들불처럼 학계에 퍼져나갔다. 그 아이디어가 특이해서가 아니었다. 과학자들은 믿기 어려운 가설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 불편함은 데이터의 정확성, 발견의 일관성, 그리고 현재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행성의 자전주기와 동기화되어 맥동하는 빛의 패턴을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까? 겉보기에 인구 밀도가 높고 밝기가 강한 영역, 그리고 주변 지역이 더 분산되어 있는 상호 연결된 빛의 패턴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형광가스와 지속적인 전기 활동을 포함하는 가장 급진적인 대기 시뮬레이션조차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른 스펙트럼에서 관측된 데이터와 상호 참조했을 때 답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빛은 존재하고 안정적이며 반복적이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프록시마 b는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프록시마 b의 생명체 거주 가능성을 의심해왔습니다. 이제 그 의심은 다음과 같이 재평가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생명이 있는지 묻지 않고 문명이 있는지 묻습니다. 잔혹한 도약입니다. 위험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발견은 철학적, 기술적, 지정학적, 그리고 실존적 함의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문명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비록 침묵할지라도 존재한다면 우주에서 우리의 배타성이라는 패러다임은 무너집니다. 수천 년 동안 고취되어 온 우주 역사의 유일한 의식적 서술자로서의 인간이라는 관념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할 것입니까?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우주 괴물에 대한 유치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른들의 두려움입니다. 우주적 무관심, 관찰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가 더 이상 개척자도 중심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두려움, 이미 성간거리를 정복하고 진보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어쩌면 세계를 식민지화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눈부신지 깨닫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더 불편하고 친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빛은 우리 빛과 비슷할까? 격자 배열, 강도의 주기적 변화, 밝은 성단과 그 주변의 어두운 영역. 이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수렴을 시사합니다. 문명을 형성하는 힘, 즉 필연성, 효율성, 적응력이 몇 광년이나 떨어진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규칙에 따라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심이 스며든다. 보편적 지능은 예측 가능할까? 이 아이디어는 외계인을 절대적 타자로 보는 환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만약 그들이 빛, 네트워크, 도시를 가진 우리와 같다면 어쩌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결점, 전쟁, 진보에 대한 집착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예술 꿈을 꾸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력도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에 균열이 생깁니다. 갑자기 우주는 더 이상 고요한 공간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ESO 유럽 남방 천문대와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 등의 센터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과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용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증에 가까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미생물 생명체도 아니고 생체 지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무언가, 복잡한 무언가, 의식이 있는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립의 야간 빛은 더 이상 기술 보고서의 단순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무지의 벽에 금이 간 것입니다. 전환점이며 창공에 떠도는 살아있는 의문 부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빛의 패턴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도시 활동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행성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방식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것이 아닌 빛의 영향 프록시마, 센타우립의 빛 패턴에 대한 최초 보고가 공개되었을 때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실험실이나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파는 과학의 경계를 넘어 대중문화, 금융시장, 정부, 교실, 심지어 종교계까지 침투했습니다. 며칠 만에 천문학적 발견은 집단, 정체성 위기. 그 빛은 차갑고 멀고 조용했으며 우리가 수세기 동안 마주하기를 피해왔던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독은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우주의 서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도 끝났다. 과학 토론장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지구 외부 생명체에 대한 추측이 통계적 확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논쟁은 문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실시간 기술, 이는 잔혹한 변화입니다. 많은 보수적 이론을 순식간에 쓸모없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세티나 JPL 같은 연구센터에서는 기존 프로젝트들이 부활했습니다. 전파 망원경은 표적 스캐닝을 위해 재조정되었습니다. 한때 허구처럼 여겨졌던 행성 간 임무 제안들이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한때 대담했던 화성 식민지화 아이디어는 이제 제한적이고 거의 지방적인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렬한 효과는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데이터 유출 다음 날 아침, 구글 트렌드는 프록시마 B, 외계 생명체, 다른 행성의 도시에 대한 검색량이 7000% 증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론, 의심, 공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는 한물리 교사가 수업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에게 만약 우리가 실제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은 좋을 것 같아요.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잘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도쿄에서는 한 거리 예술가가 웹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위에 프록시마 배 불빛을 추정 지도로 그렸습니다. 뉴욕에서는 수년 동안 비어있던 한 교회가 한 목사가 어쩌면 신이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라고 말한 후 신도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 발견은 숫자로 표현하면 조용하고 기술적이며 차갑지만 매우 인간적인 무언가를 촉발시켰습니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는 열린 상처를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바깥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문명의 상처였습니다. 화면, 갈등, 소비.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편에서 말 한마디 없이도 무언가가 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사실로서 사전 이광년의 심연 너머에서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맥동하는 빛나는 신호로서.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이 발견은 단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를. 독점권이 박탈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하여,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재계산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혼자인가요? 라는 질문에 불편한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과학자들은 모델을 수정하고, 철학자들은 새로운 논문을 쓰고, 사회학자들은 새로운 행동 패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단적 감각에서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 지붕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빛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이해의 빛이 아니라 풍요로운 불확실성의 빛입니다. 질문을 던지게 하는 빛입니다. 만약 이 문명이 우리보다 더 발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정밀함으로 지구 전체를 밝히는 종족의 그림자 속에서 아직 원시적인 우리 자신의 기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조직적이고 조용한 외부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부 갈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주기관들은 접촉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있으며 Breakthrough Initiatives와 같은 일부 민간 기관들은 스펙트럼 스캐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시각 신호에서 외계 패턴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 과학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군대조차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조광은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기술은 건설과 정복을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성의 위기. 수세기 동안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서사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한 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인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프록시마 B 기술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빛, 공학, 순환, 패턴화된 행동이 있는 생명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우주는 물질 그 이상인가? 이 발견은 천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 곳에 선택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목적이 있으며 목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영상이 단순한 천문학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주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추측의 눈이 아닌 현존의 눈으로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가 귀에게 의미가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조사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좋아요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느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불빛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외계 도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심오한 무언가일까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단순히 빛의 분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질문의 재구성. 만약 우리가 어둠을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다면 생각하는 빛, 과학, 패턴, 그리고 지식의 한계. 과학계는 쉽게 감명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립에서 기록된 것처럼 특이한 데이터에 직면했을 때 그 과정은 예상대로 엄격함, 신중함, 그리고 교차 검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변칙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단계의 검증 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지속되고 패턴은 계속됩니다. 자연적인 가설은 실패하고 불안감은 커집니다. 이 조명 패턴을 무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2025년 4월 말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천체물리학 저널 편지 ESO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의 분광 특징은 고효율, LED 조명의 전형적인 파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신호의 에너지 분포는 인공 조명의 한 유형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산업 활동 패턴을 연상시키는 에너지 최적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현상이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밝기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 빛의 변화가 11시간 주기로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프록시마에 알려진 자전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기보다 더 놀라운 것은 행성의 특정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어두워지는 영역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격자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꺼진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합리적인 소비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지구의 대도시에서 이른 아침 시간에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지구에서 수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리야마 카이토가 이끄는 교토 대학교의 한 연구는 빛 분포에 대한 위상학적 분석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빛 그리드는 프랙탈 계층 구조를 따르는데 밝게 빛나는 중앙 노드가 하위 노드와 점점 줄어드는 크기의 연결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불규칙한 지형에서 에너지를 분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나타냅니다. 이는 도시 계획가들이 대도시를 계획할 때 재현하려고 하는 바로 그 패턴입니다. 이로 인해 최적화가 지능의 특징이라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자연 현상은 아름답고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불필요하고 혼란스럽고 낭비적입니다. 반대로 지성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자연이 빛을 발할 때는 화산 폭발, 오로라, 태양 폭풍과 같은 재앙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지성이 빛을 발할 때는 목적에 따라 필연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가설 중 하나가 바로 행성 기반 시설 생물공학 가설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에 따르면 아직 추측일 뿐이지만 실제 패턴을 기반으로 함. 프록시마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행성에 사는 문명이 아니라 마치 유기체가 몸을 형성하듯 행성 표면을 형성하는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빛은 생물권에 통합된 기술 생태계의 눈에 보이는 한 겹일 뿐입니다. 이 가설은 프리먼 다이슨과 같은 이론가들이 주창했던 합성 생물권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이슨은 수십 년 전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항성계에서 에너지를 포획하고 분배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지금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프록시마 V의 빛 신호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듈화되고 재현 가능하며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난해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연현상과 기술이 서로 매우 복잡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역사는 인간 중심주의로 인한 오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 삶과 비슷할 것이라고, 도시가 우리와 같은 형태를 가질 것이라고, 문명이 우리처럼 라디오를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개발된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여 지구 생태계 자체와 얽혀 있다면 어떨까요?
이 맥락에서 빛이 더 큰 시스템의 부산물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열이 인간 삶의 부산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의 해석 모델을 뒤흔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정도입니다. 벨기에 전파 천문학자 뱅상 들레즈는 최근 이 현상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에게 빛의 패턴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언어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조 언어학에서 영감을 받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는 밝기 변화의 시퀀스를 반복적이고 암호와 유사한 구조와 연관시키려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해독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측은 경험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능동적인 통신이라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충분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향성 펄스도 이징 코드도 행성 간 전자기 방출의 급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멀리 언덕에서 번쩍이는 불빛을 보고 그것이 등대인지 모닥불인지 아니면 신호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초점은 여전히 데이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빛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됩니다. 그들은 조직적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 조명과 호환되는 스펙트럼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리학자이자 천체생물학자인 폴 데이비스는 외계 지능체를 찾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투사된 또 다른 형태의 이성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이성에 대한 답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하지도 전파 신호를 내보내지도 않고 빛을 내는 지능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언어로서의 빛, 문명으로서의 빛, 선택으로서의 빛. 이는 수십 년 동안 전파와 의도적으로 암호화된 전송에 집중해온 세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록시마 B는 존재로 말합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듣기의 본질을 바꿉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라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둘까? 아니면 이 빛은 그저 무의식적인 소음일 뿐일까? 어떻게 도시가 실수로 빛을 발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반사하는 걸까? 덜 논의되었지만 배제되지 않은 또 다른 가능성은 빛의 패턴이 추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문명의 흔적들,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켜진 불빛들, 우주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창조자들은 이미 사라진 일종의 살아있는 고고학. 이 선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해석, 즉 우리가 프록시마 B를 바라볼 때 현재가 아니라 공허한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맥박치는 얼어붙은 과거를 본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뛰어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향이 있을까요? 탐사선을 보내는 건가? 가능성은 높지만 느릴 것이다. 더 강력한 망원경을 개발하는 건가? 계속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렌즈나 스펙트럼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바로 의도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의도를 다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인간의 의식입니다. 하지만 조명 디자인에서 그러한 의도가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패턴이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것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해독하려는 것은 단순히 엔지니어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 발견된 최초의 문화적 흔적일 수도 있다. 우주가 빛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 1977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비기어 전파 망원경의 안테나가 와우 신호로 알려진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짧고 강렬한 신호였는데 비자연적인 기원을 시사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신호는 오늘날까지 외계지적 생명체 탐사에 있어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혹은 잊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신호도
동일한 특징을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원경들은 하늘을 샅샅이 뒤지며 비슷한 신호를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록시마 센타우리 배에서 관측된 빛 패턴은 전파 신호는 아니지만 와우! 신호와 동일한 수준의 통계적 고유성을 공유합니다. 행성이 밝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프로토콜로 분석했을 때 하늘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외계 행성 비교 분석 그룹 IGAP 이 2025년 5월에 발표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측된 거주 가능한 유사 행성으로 간주되는 73개의 행성 중 프록시마 B만이 표준화된 야간 광도와 구조적 순환,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지리적 분포를 보였다고 합니다. 검출 오차 범위는 0.0003% 미만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같은 날 벼락을 맞고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저항에 부딪히는 걸까요? 과학계는 왜 이 발견의 영향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걸까요?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이려면 깊은 악습, 즉 우주가 의식에 무관심하다는 생각과 단절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천체 생물학과 외계 행성학은 평범함의 원리, 즉 지구가 특별하지 않으므로 생명체는 흔하지만 발견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의존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자원과 임무는 이러한 가정에 기반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즉, 생물학적 특징, 반응성 기체, 지질학적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문화, 건축 또는 기술을 발견한다는 아이디어는 너무 이국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의 데이터는 단락을 일으켰습니다. 그 데이터는 생물학의 범위가 아닌 문명의 범위에 속하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견들이 너무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묵살되는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1908년 니콜라 테슬라가 우주에서 전파 신호를 수신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1967년 조슬린 벨 버넬이 우주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신호인 펄서를 감지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이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임시로 LGM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틀 그린맨. 그때서야 그들이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펄서나 물리적 이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려진 행성 위에 그물망처럼 분포된 발광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프록시마 B는 지구로부터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 외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지된 빛의 변화에 맞춰 회전 주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도시 지역과 유사한 패턴의 빛 방출 클러스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사실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웹이 관찰한 조명 패턴은 지구 평균 도시 패턴보다 열 분산 효율이 38%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유럽 우주국 ESA 행성 모델링 센터에서 수집한 것으로 다양한 지구 도시 모델의 열 특징과 광밀도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프록시마바의 가상 문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이 발견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성숙한 공학 기술을 갖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은 매우 불안정하고 강력한 복사 플레어를 방출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조건에서 기반 시설을 유지하려면 대기 차폐 또는 에너지 보상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헤이그에서 열린 비공개 심포지엄의 주제였으며 행성 규모의 전작이 차폐 가설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단순한 추측만으로도 그 영향이 드러납니다. 과학은 성간 기술 적응의 한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곳이 세상의 유일한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또 다른 도시. 하지만 불빛과 거리, 그리고 그 도시민의 리듬이 있습니다. 소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오직 빛의 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깨닫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은유와는 달리 이 경우 도시는 지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잃지 않고 진공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것, 바로 빛으로 응답합니다. 대중문화는 늘 그렇듯 지연과 소음으로 반응했습니다. TV 프로그램들은 이미 이 발견을 볼거리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임박한 접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나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왜곡은 사실을 싸구려 오락거리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확실하고 차갑고 또 밝습니다. 지구 밖에 거주 가능한 행성에는 인공적인 빛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왜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우리는 고요한 우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 복사, 그리고 팽창으로만 반응하는 우주. 무대일 뿐, 등장인물이 아닌 우주. 하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몸짓을 던집니다. 폭발적이거나 무작위적인 것이 아닌 조직된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더 촘촘해지고 더 무겁고 더 인간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지적인 빛의 네트워크가 맥박치듯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우주의 무작위성을 계속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꿈을 꾸고 건설하고 빛을 발하는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외부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삶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렇다면 그녀가 여기를 볼 때 무엇을 볼까? 어둠의 거울, 다른 세계의 빛이 우리 세계를 밝힐 때 프록시마 센타우립에서 관찰된 것을 무시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빛은 거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센터에서 확인되었고, 목록화되고, 출판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부, 심지어 과학계조차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에 직면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견은 단순히 우리에게 다른 행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 문명은 고독에 의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모든 신화, 종교, 철학, 그리고 정치 체제는 우리가 우주 서사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탄생했습니다. 방법론적 겸손함을 지닌 현대 과학조차도 이러한 환상, 즉 조용하지만 현존하는 환상을 간직해왔습니다. 결국 우리만이 하늘을 바라보는 유일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2광년 떨어진 세상에서 인공 조명을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는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거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는 우주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활동적인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삶의 방식, 건설하는 방식, 생존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감정의 방식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것은 누군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빛도 켜져 있습니다. 우리의 패턴 또한 감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순환, 우리의 도시,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은 측정 가능합니다. 보관됨, 연구.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화면 앞에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우리의 야간 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도의 전기적 춤을 해독하려 애쓰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주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답은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우선순위를 제고해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을 가로막는 침묵에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진보를 파괴의 변명으로 삼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것을 다리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문명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고통들, 다른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청, 관찰, 그리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근접 조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선의 포즈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혁명은 우주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주는 살아있고 복잡하며 의식적인 체계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일부일 뿐 중심은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과학에서는 기술, 문화, 언어, 건축을 합법적인 생물학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천체 생물학적 모델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진정한 지구적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열된 인류는 자신 외의 누구와도 대화할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우리는 배타성이라는 서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주적 교육학의 시작을 요구할 것입니다. 비록 그 상대가 수백 년이나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육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영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지구의 특권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의 구조 자체에 새으며 들어있는 현상임을 인식하는 영성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과학과 의식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여정의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발견이 단순한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인식의 단절이며 미지의 세계로의 초대이자 현실을 제고하라는 외침입니다. 방금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를 접하셨군요.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이 빛들이 의식의 논리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지입니다. 과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는 명확하고 빈도는 정확하며 반복은 의도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빛들은 단순한 공학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천체 물리학과 형이상학이 만나고 물질이 생각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주가 답을 하기 시작했다면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세요. 영상을 좋아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결국 문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 무엇이 있는지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빛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제 우리는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